천룡팔부 2권입니다. 생사부는 표면병 영치궁의 독공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사부의 해독약을 받지 못한 사공원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투신을 하고 말았으니, 한편 무량파 감옥에 갇힌 다네는 자신을 왜 잡아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올 줄이야. 그렇죠. 다네의 품속에는 신선우님 조각상이 선물해준 2권의 무공 비법서가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꺼내서 펼쳐보니 북명신공에는 신선우님의 나체가 그려져 있었지만 무공 비법서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공을 배우려면 가지고 있던 무공을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릴 만한 무공조차가 없었던 다네에게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었죠. 허나 이 무공은 오로지 남의 무공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네는 무공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남의 무공을 흡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여겨 배우지 않을 심산으로 다음 책을 펼쳐봤습니다. 바로 능파미보라는 책으로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공술 비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역시 다네는 다른 박질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능파미보만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북명신공에 그려져 있는 신선우님의 나체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북명신공 무공에 심취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연마했을 때였습니다. 나 좀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다네를 좀 패줄 생각으로 문을 열어준 무량파 놈들, 그리고는 냅다 다네의 명치에 솥뚜껑만한 주먹을 한 대 매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주먹이 다네 명치에서 박힌 채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다네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총 7명의 무량파 놈들이 달려나와 주먹을 떼내려고 서로의 어깨를 잡은 채로 뒤로 땡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먹이 떨어지긴커녕 7명의 무량파 놈들의 내공이 앞사람을 타고 다시 앞사람 쪽으로 물 흐르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제일 앞에 있는 다네 쪽까지 말이죠. 이렇게 내공이 빨려나가고 있을 때는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지 7명은 서로의 어깨를 잡은 채로 괴로워만 할 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이제 다네에게도 가슴에 답답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여 크게 숨을 내쉬면서 몸을 떨쳐내니 겨우 주먹을 빼낼 수 있게 되었죠. 고통이 가시자 눈앞으로 무량파 놈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7명 모두가 폐인이 된 채로 기절해버린 모양새를 보니 섬뜩한 느낌이었죠. 영문도 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무량파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숲속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반가운 녀석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종룡이 키운 담비 섬전초가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이리온 하며 불렀더니 미친 듯이 달려와서는 다네를 물어뜯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이러면 완전 나가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도끼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내 다네는 입을 쩍 벌린 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마비됐어도 정신만은 또렷했던 다네의 귓속에 괴기스러운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굉음을 내는 생명체는 빨간색 두꺼비로 이름하여 망주고압. 이 망주고압에 쫓기듯 숲에서 뛰쳐나온 섬전초가 다시 다네 앞에 멈춰서서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아마도 섬전초가 다네를 물어버린 것은 망주고압에 겁을 먹은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망주고압이 점점 다가오자 섬전초가 궁지에 몰린 쥐마냥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데 일격은 성공했지만 오히려 망주고압 피부에 있던 독으로 섬전초는 즉사해버렸습니다. 망주고압은 이내 섬전초의 얼굴을 핥았고 그 즉시 섬전초의 전신이 사르륵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망주고압은 독을 가진 생물 중에 왕이었으며 먹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나고 말았으니 생전 처음 보는 얼룩무늬의 거대한 지네는 딱 봐도 엄청난 독을 가졌을 것 같았습니다. 지네가 망주고압을 발견하고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수십 개의 다리로 걸음을 재촉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달아난 곳이 마비되어 입을 쫙 벌리고 있던 다네의 입속이었으니 지네가 그대로 다네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이내 망주고압도 지네를 잡아먹겠다고 다네의 입속으로 몸을 쑤시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독지네 한 마리와 독두꺼비 한 마리가 다네의 윗속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을 때 몸이 마비된 채 그 촉감을 그대로 느껴야만 했던 다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로움과 역겨움에 눈물만을 줄줄 흘리고 있을 뿐이던 그때 마비됐던 다네의 몸이 다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윗속에서 난동을 부리던 움직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위액이 이 두 생물을 그대로 녹여서 흡수한 모양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으로 단해의 내공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무령파 7명의 내공을 모두 흡수하여 비록 무공이 아니라 내공만이었지만 70인력이 되었고, 다시 망주구업을 흡수하여 내공이 120력까지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단해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무공 연마를 시작하면 금세 무공이 1인력에서 120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단해는 무공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또한 단해는 모든 독의 면역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신농방에서 강제로 먹인 7일 뒤 발작하는 독따위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몸의 기운이 넘치는 단해는 며칠 전 납치됐었던 절벽으로 이젠 손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벽 위로 올라가니 무관청과 대리국 4대5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모두들 단해를 보니 반가워했습니다. 그중 무관청은 와락 안겨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단해의 따귀를 힘껏 때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핀잔은 했지만요. 소실적 손버릇이 무관청급인 여자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게 때릴 때는 저절로 정색을 하게 되더군요. 그럼 또 한동안은 안 때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착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한 방 정도는 돌려줘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이제 데리고 4대 호위 무사들은 단해를 집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강호에 4대 액인이 등장한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죠. 순순히 알겠다고 말한 단해는 밤에 몰래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무관청과 같이 말이죠. 철부지 커플 단해와 무관청은 밤이 되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신나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4대 악인 중 악노사 강강범 운중학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무관청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의 경공술은 인류 중의 인류라 도망친다는 건 불가능했고요. 말 한 마리를 희생해가며 달리고 달려 한 사찰 앞에 왔지만 끝내 단해의 목덜미가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찰 안에서 여자 스님 한 명이 나는 듯 다가와 운중학을 공격하니 운중학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스님은 단해의 어머니로 몇 년 전에 출가하여 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비구니가 되었지만 뛰어난 미모가 눈이 부실 정도로 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도백봉이며 무공은 150인력이었습니다. 하여 150력 도백봉과 150력 운중학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끝은 항상 같은 결론이 벌어집니다. 끝내 운중학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4대 악인 중 운중학이 가장 약하지만 엄청난 경공술로 도망쳐버리면 잡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백봉이 한 대를 적중시켰지만 금세 도망쳐버리는 운중학이었고요. 그리고 대리국 4대 호위 무사들도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단해도 더는 내뺄 수가 없으니 단해가 도백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난 싫다. 호위 무사들도 말했습니다. 4대 악인들이 나타났으니 성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난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그러자 단해와 호위 무사들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을 지키며 같이 살겠습니다. 마침 호위무사 중 한 명이 4대 악인한테 부상도 크게 입은 터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백봉은 절을 떠나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이라고요? 네, 단해는 대리국 왕자였습니다. 도백봉은 왕비였고요. 그리고 마중을 나와 있는 이 늠름한 중년 남성이 바로 진남왕 단정순이었습니다. 일단 궁으로 돌아왔으면 황제를 아련해야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무관청은 시골 여자라 아무것도 몰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죠. 그것조차 귀엽게 봐주는 황제의 단전명이었고요. 단정명은 단정순의 형이자 단해의 백부였습니다. 인사를 마치고는 단해에게 꾸중을 할 차례쯤에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장을 깨고 벼락같이 나타난 이 남자는 바로 4대 악인 악노삼 남해악신이지 뭡니까. 적진한복판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단해를 찾았습니다. 악인이긴 해도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남해악신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득달같이 단해를 향해 덮쳐들었습니다. 그런 남해악신을 막아서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단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제자사랑은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단해에게 어서 빨리 절을 하고 자신의 제자가 되라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단해가 생각하길 이제는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으니 이 방법을 써서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남해악신 당신이 나를 3번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당신이 내 제자가 되시오.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이들은 대리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공일인력 단해가 말장난치는 줄 알고는 남해악신을 포박하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해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황제 단전명은 단해에게 무슨 수가 있겠구나 싶어 일단 싸움을 허락했습니다.
만에 하나 다칠라 치면 자신과 단정순이 구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이제 가장 신난 건 남의 악신이었습니다. 즉시 다네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네는 능파미보 경공술로 듣도 보도 못한 움직임을 전개했고 당연히 남의 악신의 공격은 허공에만 적중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남의 악신은 계속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다네의 능파미보의 경공술은 신의 경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네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남의 악신은 오히려 다네의 제자로 등극하게 되었고 넙죽절을 하며 사부님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 천정을 뚫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스꽝스러웠던 남의 악신 사건이 마무리되자 조촐하게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네는 무관청을 단정순과 도백봉에게 소개했고 도백봉도 자신을 무관청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관청의 안색이 싹 바뀌더니 당신이 칠색봉황 파이 쪽 도백봉인가요? 물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무관청은 자신의 필살기 화살함기를 즉시 날렸습니다. 엉겹길에 벌어진 일이라 단정순마저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다네가 몸을 날려 도백봉에게 날라온 암기를 대신 맞아주었습니다. 화살 암기의 파괴력도 무서웠지만 극독이 묻어 있었기에 매우 무서운 공격이라 할 수 있었는데 다네의 맥박은 이미 정상이었고 그저 화살에 찔린 부위만 잘 치료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네가 망주고압을 꿀떡 삼켜 흡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모관청은 다네를 다치게 했고 도백봉을 암살하려 했기 때문에 단정순이 독대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정순이 모관청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혈도를 풀어줄 테니 나를 너의 사부에게 데려다 달라는 거였고요. 모관청은 나는 다네와 결혼할 거니 갈 수 없다고 하자 단정순이 그건 안 된다며 기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다네가 모관청의 친오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한 여인의 소리, 바로 모관청의 사부 수라도 진홍면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홍면은 도백봉처럼 우아한 느낌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뛰어난 미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정순은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나가 진홍면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모관청이 우리 딸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진홍면은 그 아이가 불쌍하다면 도백봉을 버리고 지금 당장 나와 떠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모관청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부로 모신 사람이 친엄이었고 다네와는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요. 그때 치료 중인 다네를 납치해가는 사대악인들이 시선에 들어오자 무섭게 공격해 들어가는 단정순이었습니다. 이때 단정순의 무공은 400인역으로 운중학과 섭이랑 둘이서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남의 악신까지 있었다면 유리할 수 있었지만 남의 악신은 이미 다네를 들쳤고 가버렸죠. 단정순은 운중학과 섭이랑이라도 처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령의 부모 종망구와 간보보가 나타났으니 종망구는 4대 악인과 같이 단정순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271력 섭이랑 150력 운중왕 200인력 종망구 대 401력 단정순의 3대1 싸움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슬슬 단정순이 밀리더니 결국 섭이랑의 일격에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단정순의 형이자 대리국 황제인 단정명이 일양지의 무공을 펼쳐내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싸움은 금세 판가름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대악인들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부상까지 입은 종망구와 간보보 그리고 진홍면은 단정순의 뜻대로 그냥 좋게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네를 구출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네 위치까지는 실토하게 하여 알아냈지만 만약 4대악인 중 첫째 악노일이 개입된다면 단정순 단정명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실가의 또 다른 고수 황미승께 부탁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모관청은 미친 듯이 산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다네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애절함이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심경까지 다다르자 결국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귀신 같은 남자가 모관청을 구해주었습니다. 그자는 얼굴이 시체 같았고 다리를 쓸 수 없어 2개의 지팡이로 걸어다녔으며 심지어 성대도 망가져서 복화술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심해 있는 모관청에게 말하길 다네를 오빠에서 다시 남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강제로 모관청 입속에 환약을 하나 집어넣고는 납치하듯 끌고 가서 어느 한 석굴 안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석굴 안에는 다네가 있었고 말이죠. 두 사람은 반가워 와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다네도 이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모관청은 남매라는 것을요. 입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입길이 진하게 만나버리고 말았으니 다시 이러면 안 돼 라고 거부해보았지만 모관청이 옷을 벗자 드러난 쇄골은 미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실은 아까 무관청에 입속에 들어간 환약은 음양화합산이라는 환약으로 욕정을 폭발시키는 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약을 단에도 이미 먹여진 상태였고요. 여기서 단에는 모든 독의 면역이었지만 이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독은 오히려 약효과가 매우 좋게 발현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는 바로 석실 앞에 앉아있는 이 시체 같은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아까 마냥 단연경으로 바로 사대약인 첫째 앙노일이었습니다. 그럼 단해를 구출해낼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바로 대리국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앙노일 단연경과 맞서 싸우게 되니 과연 단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천룡팔부 2권이 끝났습니다.